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20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간밤에 서울에서도 비가 많이 왔지만은 주로 남부지방에서 큰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구는 전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사흘 동안에 한 해에 올 비의 한 반이 되는 800mm나 내렸다고 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한 이 정부의 노력 그리고 주민들의 자구 조치를 응원하는 바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방금 페이스북에 상당히 중요한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호소문입니다. 일단 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극우 정당화를 막아내야 합니다. 불법 계엄한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에서 패배하고 당 지지율이 앞자리 일자 찍으며 역대급으로 떨어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을 지키자, 부정선거를 밝히자고 선동하는 세력은 분명히 극우 맞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극단주의자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존재 자체로는 문제가 아닙니다만 극단주의자들이 주류 정치를 장악하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극우, 혐오, 폭력, 선동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무기이지 그것을 파괴하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대선 패배 이후 우리 당이 국민과 당원의 기대와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쇄신에 대한 무조건적 저항, 묻지마 단결론이 거세더니 급기야 윤의계인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이 우리 당을 접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진 혹은 당권을 노린다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며 그들과 같이 극우 포지션을 잡고 당당히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의계인의 대표격인 극우 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에서 보수의 주인이 자기인지 한동훈인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라는 이야기겠죠. 질문 자체가 잘못되면 절대로 정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둘 중 누가 주인이냐는 황당한 질문 자체가 극우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국민을 주인이 아닌 도구로 생각하고 왜곡된 극단적 생각을 주입하여 선동하는 반지성주의가 극우의 본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저 잘못된 질문을 바로잡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정치인은 국민의 도구일 뿐 국민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김문수 후보 측에서 극우 정당 중 하나로 알려진 우리 공화당과 국민의힘의 합당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선 후에는 반성과 쇄신이 아니라 극우 인사는 입당시키고 당의 쇄신을 요구하면은 입틀막하고 징계하겠다고 엄포놓는 적반하장식 역주행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더 떨어질 곳이 있나 하시지만은 극우 정당화의 길은 진짜 망하는 길입니다. 전통의 공당 국민의힘이 상식 있는 다수로부터 조롱받고 백색 외성처럼 쪼그라드는 컬트 정당이 되는 길입니다. 극우 컬트 정당으로 어떻게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까? 이대로 가면은 보수 정치가 완전히 무너져 민주당이 일본 자민당 같은 자리를 차지하는 1.5당 체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보수는 영원히 정권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인 국민과 당원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만났다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규탄하는 입장이 같습니다. 두 사람은 국민의
힘이 극우 컬트 당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의논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8월 전당대회에서 컬트 그룹에 속하는 음모론자들이 미는 후보가 당권을 잡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간판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 적으로, 그리고 극우당, 음모론, 한 걸음 더 나가서 컬트 그룹, 즉 사교 집단과 같은 존재로 전락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분당, 소멸, 해산 등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의힘이 극우당이 되느냐, 아니면은 보수당으로 다시 일어서느냐의 갈림길인데, 그럴 경우 당대표 선거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상 당대표를 뽑는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경상도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그 성향이 상당히 극우 쪽에 가까운 게 사실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극우 정당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은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진영에 속한 사람을 뽑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 뭐 대표적인 사람이 요새 거론되고 있는 사람 중에 조경태, 한동훈, 안철수 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대동단계를 해야 됩니다. 분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전선을 구축해가지고 아주 역사적 승부를 함으로써 보수 정당을 그나마 지켜낼 것인지, 아니면은 국민의힘이란 정당을 극우 컬트당으로 전락시키고 따로 떨어져서 새로 당을 만들 것인지, 이런 기로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세력이 뒤엉켜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대하는 사람은 같은 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섞인 조직은 다 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족 안에 있으면 그 가족이 불화를 합니다. 동창회에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몇 사람 끼어버리면은 그 조직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대해서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조경태, 한동훈, 안철수 세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저쪽 진영에 대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합쳐도 아슬아슬하게 이기거나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외부의 언론과 여론이 중요합니다. 외부의 언론과 여론은 국힘당의 이 극우 정당화를 아마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지만은 국힘당 내부 구조상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이번에 극우 정당화에 성공한다면은 그 다음 길은 지금 한동훈, 안철수, 조경태 등등 이런 사람들이 그 당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은 일단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여기서 국민의 심판이 아니라 이거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심판을 기대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문제는 대동단결입니다. 감사합니다.